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지난 14일 중앙위원회 위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대한간호정의회와 공동으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017 간호대학생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선거 초대석 시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이자 연예계 대표 아트테이너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솔비 씨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ARS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과 23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 위원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의당은 8월 14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를 대상으로 합동 정견 발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경선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회에 앞서 중앙위원회 위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전 당원 투표를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 경선을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ARS 투표를 혼용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경선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우선 투표율이 대폭 상승되고요. 그다음 선거 관리 비용이 아주 크게 절감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노령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 이런 거동 불편자 분들께서 손쉽게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당원은 안내된 인터넷 URL에 접속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당원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 정당에서 정한 본인 확인정보 추가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신 전환에 의한 대리투표와 이중투표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전당대회라고 하면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과 ARS라는 이제 투표 제도 두 가지를 통해서 거의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선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ARS 한 번이 아닌 제약적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구나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투표를 좀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ARS 투표를 실시한 뒤 27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만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만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청년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식을 지닌 정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 활동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거연수원은 대학교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간호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의회와 공동으로 2017년 간호대학생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종로 선거연수원에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120명이 참가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양성평등 구현을 해서 매년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여성의 선거 정치 참여, 보건 정책, 소통의 리더십, 간호사 선배와의 대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생들의 호응이 높았는데요. 앞으로도 대학생의 선거 정치 참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고충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기존의 간호대학에서 접근하기 힘든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자신의 비전이나 리더십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던 그런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간호대학생들은 그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좀 더 그 간호사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리더십을 통해서 간호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젊어서 정치적인 역량을 갖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간호 정책이라든가 간호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앞으로도 차세대 정치 리더를 양성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한 건전한 양성평등 정치 문화 조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만을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선거 초대석 시간인데요. 이만을 아나운서 오늘 무척 특별한 분 만나고 왔다고요? 네, 언제 어디서나 늘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름다운 분인데요. 최근에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선 파격적인 도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솔비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솔비 씨와 함께한 유쾌한 인터뷰 함께 보시죠.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미술계와 연예계를 넘나들며 미술작가로 활동의 폭을 넓히는 연예인을 아트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최근 음악과 미술을 접목한 독창적인 컬래버레이션으로 자신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보여주고 계신 연예계 대표 만능 아트테이너 솔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어요. 소감과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솔비입니다. 네, 우선 아름다운 선거를 만드는데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선거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또 더 갖기 위해서 저 또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솔비 씨는 지난 19대 대선 공식 캠페인송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SNS의 투표 인증샷은 물론 또 5년 전에 이미 선거를 주제로 한 작품을 SNS에 게시하시면서 홍보도 해주셨더라고요. 네. 평소에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우선 선거는 유권자들의 권리고 또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민주주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제가 홍보대사를 떠나서 당연히 이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저도 이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투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찾아보고 있었어요. 또 지난 5월에는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넘는 셀프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하이퍼리즘 시리즈를 발표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2015년도부터 이제 제가 미술을 시작한 지 9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일기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다가 2015년도 이제 공상이라는 작업부터 이제 음악과 미술을 콜라보한 그런 작업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저는 가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가수의 솔비와 미술을 좋아하고 또 미술을 하고 있는 권지안이라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키지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음악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작업, 셀프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나왔던 레드라는 작업은 또 셀프 콜라보레이션의 셀프 콜라보레이션인데 그 주제가 이제 레드였고
그 레드는 이제 여성의 상처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의 약자인 여성이 이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받아지는 상처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이고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저를 비롯해 많은 또 현대인들 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KBS 음악방송에 나오신 걸 봤는데 파격적인 것도 파격적인 거지만 저는 되게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솔비 씨가 이렇게 용감하신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주변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우선 뮤직뱅크를 하기 전에 이제 그 페인팅 작업을 이제 뮤직뱅크에서 한다고 했을 때 좀 주변에서 많이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더 뮤직뱅크기 때문에 더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미술 전공자로 시작이 아니라 저는 가수로 시작했고 제가 이제 서는 무대는 그런 음악방송 무대인데 그 음악방송 무대에서 저의 작업을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더 저의 작업에 대한 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 걸까. 그래서 그 뮤직뱅크에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무대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좀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여성의 상처에 대한 그 주제에 맞게끔 또한 많은 분들이 이런 여성의 상처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접하시고 또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온몸으로 그림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구상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끔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이제 가사를 써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냥 조형 미술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좀 종합 예술인 것 같아서 그거를 다 연결시키는 하나로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이 조금 가장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미술에 대한 갭도 크고 또 그 안무 무대에 서는 것과 또 이 페인팅이라는 또 재료에 대한 또 한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제일 조합을 잘 시킬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힘들고 그리고 우선은 이게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무대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6개월 동안 다 만들고 이거를 딱 준비했다가 한 번의 무대로 다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무대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된다라는 게 그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오래오래 하려면 건강해야겠다.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또 얼마만큼 또 힘드냐에 따라서 이 저의 만족도도 그렇지만 또 작업에 대한 질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또 행복한 또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는 가수 솔비 씨가 아니라 예술가 권지한 씨로 불러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9월에 전시회도 여신다고요? 전시를 이제 9월로 지금 잡고 있지만 조금 더 늦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시랑 이제 다음 블루 음반이랑 같이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도 10월 정도로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좀 더 완성도를 위해서. 네, 그래서 10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나올 음반과 작품도 또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위로와 치유가 되어준 게 바로 미술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솔비 씨가 미술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도 하시는데 그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슬럼프 때 미술이라는 거 만났고 미술을 하면서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막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또 미술이 있고 또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저만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참 저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도움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 곳이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재능 기부도 하고 있고 또 나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간 솔비 씨를 아는 또 하나의 면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 SNS를 통한 실종 아동 찾기 운동 파인드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2년째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저 현수막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 현수막은 바로 송혜이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송혜이 양의 현수막을 보면서 요즘은 현수막을 많이 보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많이 보기 힘든데 그 송혜이 양의 현수막을 보고 이제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많은 현수막을 직접 아버님이 걸고 다니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SNS라는 곳은 이 공유하기 시스템이 참 빠른데 그래서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돌리는 효과와 같이 많은 분들이 그 공유하기를 통해서 이걸 함께 돌려주는 그 효과가 정말 제일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파인드 프로젝트를 기획해 봤어요. 근데 이제 파인드 프로젝트를 SNS로 하다 보니 그 안에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송혜이 양을 찾습니다. 어린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라는 말보다 좀 더 다양한 또 예술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자기만의 색깔로 실종 아동을 찾는 캠페인에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SNS가 또 갖고 있는 성격상 그 컨텐츠를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재미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관심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SNS로 실종 아동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의 재확산을 또 솔비 씨가 몸소 보여주신 게 바로 작년에 파인드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해서 발표를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컨텐츠의 재확산을 솔비 씨께서 몸소 직접 보여주고 계신데요. 작년에 파인드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해서 또 발표하셨어요. 가사에 실종 아동 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 아버님을 직접 만나고 이제 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더 그 노래 가사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쓰기 위해서 좀 더 저도 이제 몰입을 좀 해서 썼고요. 그 아버님을 통해서 썼지만 결국에는 또 많은 실종 아동 가족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음악으로 함께 위로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사를 써봤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파인드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파인드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될까요? 파인드 프로젝트는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파인드라고 치시면은 바로 이제 나와요. 거기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거기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이제 그 프로젝트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직접 함께 공유해 주셔야 하는 그런 SNS 유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공유하는 게. 그래서 그 시간을 또 내주신다면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실종 아동 가족분들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수, 화가 활동, 또 수필집까지 직접 내시면서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저에게 그냥 그런 뭐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해오는 거를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음악을 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사실 저 말고 많은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게 되게 쉽지만 이것도 손을 그냥 놔버리면 사실 놔질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이거를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잡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놓지 않도록 저에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강한 의지? 저에게 강한 의지가 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면 또 그걸로 힘이 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오던 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 선거방송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선거방송 시청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솔비예요.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사랑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선거방송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홍보대사로서 네,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017 민주시민교육 강연자 및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내가 바라는 민주주의로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한 경험과 사례를 강연 시나리오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공모 자격은 개인 또는 팀별 누구나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강연 시나리오와 2분 이내의 강연 시연 영상을 선거연수원 대국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 선거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